안녕하세요. 도전한 남자 티브입니다. 오늘은 역행자의 저자 자청이랑 분이 추천했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은 제 느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23년도부터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을 통해서 책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. 요즘은 요금제 중에 무료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.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도 활용하지 않았었죠. 작년 한 해 거의 매일 출근할 때 그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 책을 싫어했던 저도 사실 독서라는 게 습관이자 취미가 되었습니다. 책을 싫어하는 여러분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디오북이란 것이 들으면 쉽게 들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책에 대해서 접근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평소 자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그분의 마인드나 가치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책을 읽고 저도 어떤 책인가에서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.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한쪽 머리가 띵 하고 아프더라고요. 왜냐면 그 책은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오디오 책이었습니다. 누구는 같은 책을 읽고 영감을 받고 누구는 책의 제목조차 까먹는 제 모습을 보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. 역시 독서는 양보다 질이고 그 독서로 배운 지식이 내 몸속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렇게 읽어야 책을 진정히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몸속에 스며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. 그 방법으로 제가 읽은 책을 누군가에게 알려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제가 느낀 감정, 작은 배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제가 제 생각도 스스로 정리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부자의 그릇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소제목, 시작.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? 실패한 중년의 남자가 등장합니다. 그 남자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공원에 오늘 앉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혼잣말로 나는 운이 나빴던 거야. 나는 최선을 다했어. 근데 남은 건 빚뿐이야. 이런 자책을 하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서 갑자기 따뜻한 음료가 먹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았더니 100원이 모자랐던 거였습니다. 근데 그 주위에 어느 할아버지께 있는 길 발견하고 100원을 빌렸습니다. 할아버지 혹시 100원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흔쾌히 빌려주셨죠. 근데 그 남자 주위를 떠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. 남자는 속으로 할아버지 왜 안 가시고 계시지?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추우니까 자판기에 따뜻한 차를 뽑으러 갔습니다. 뽑으러 갔는데 동전을 넣고 이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아까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. 자네 진짜 이 버튼을 누를 텐가? 네, 할아버지. 저는 그러려고 할아버지께 100원을 빌린 거예요. 근데 자네 진짜 이 버튼을 누를 텐가? 그 남자는 속으로 할아버지 이상하게 생각했죠. 왜 저러시지? 100원을 빌려 주셨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시나?
할아버지께 그 남자는 얘기를 했죠. 할아버지, 혹시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안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? 노인분 할아버지께서는 그럼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해보게나. 그 남자는 의아했죠. 근데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서 그 남자는 따뜻한 음료를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서 말씀드렸죠. 근데 그 순간 그 남자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. 그 남자가 아까 누르려고 했던 버튼은 차가운 버튼이었고, 머리를 숙여서 보니 그 밑에 버튼이 따뜻한 버튼이었던 거죠. 따뜻한 차를 먹을 수 있는. 그 남자는 당황스러우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였죠.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. 좀 전까지는 할아버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의도를 알고는 할아버지한테 대한 감정이 호의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였죠. 그래서 그 남자는 할아버지와 통성명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남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께 나중에 제가 1,000원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. 100원 빌렸지만 1,000원으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. 할아버지께서는 1,000원은 필요 없고 120원을 갚게나. 난 자네들 믿지 못하네. 그러니 20%의 이자만 받겠네. 자네는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인지 아는가? 그 남자는 과거에 사실 은행원이었던 거죠.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할아버지, 제가 과거에 은행원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? 전 다 알고 있어요. 그리고는 할아버지께서 또 뼈가 있는 말씀을 합니다. 자네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겠군. 그 남자는 궁금해하죠. 자네는 지금이란 것에 너무 얽매여 살아왔네. 조금만 걸어가면 나한테 100원을 빌릴 필요도 없는 차 가격에 따뜻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, 지금 여기서 자네는 나한테 100원을 빌리고 자판기에 있는 음료를 먹었네. 그리고 100원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한테 1,000원을 갚는다고 했네. 자네는 100원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본 걸세. 그래서 자네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세.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걸세. 여기까지가 부자의 그릇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. 아직 몇 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. 근데 오늘 이 짧은 내용을 다시 읽고 나니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. 저도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그 남자와 똑같이 살았던 거였죠. 최근 몇 년간 남들은 코인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, 근데 저는 그냥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,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나는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돈 버는 저런 생각은 나는 하고 싶지 않아.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 취미, 자동차를 꾸미는 취미, 자전거를 타는 취미 등등 하고 싶은 건 하면 살자는 주의였습니다. 주위의 친구들도 야, 너는 진짜 하고 싶어 다 하고 산다. 네가 부럽다. 이렇게 말했었으니까요. 저는 저 주인공과 같이
그때는 지금이 중요했습니다. 지금의 순간을 즐겼던 거죠.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즐겼을 뿐이었던 거죠. 지금,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약간의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년 전에 저 노인과 같은 친구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. 그 친구는 이런 말들을 했었죠. 실제로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공부하고 투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.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죠.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와 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걸 같이 느끼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독서라는 취미를 같이 가지면서 좋은 책, 좋은 내용 서로 공유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